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저는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현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이고요. 강주 전남 일대에 토지, 상가, 아파트, 매매 전월세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상가 쪽에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019년 6월 15일 토요일자 신문인데요. 제목에는 집값 누구 말이 맞나 이렇게 되어졌고요. 감정원 서울시는 10% 상승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30% 넘게 상승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지난날 한 방송사도 토론 프로그램에서 집값 상승률을 둘러싼 갑론을 막이 뜨거웠는데요. 토론자였던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0%가 올랐다고 주장하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제 서울 집값이 상승률은 10%다라고 맞받아쳤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2년간 해서 약 10% 상승했다고 그러고요. 문재인 정부 동안 10% 상승했다고 그러고 KB 은행에서는 18.4% 상승했다고 하고 부동산 124에서는 30.7% 상승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공기업 감정원 기준으로는 13.3% 올랐지만 부동산 114 기준으로 30.7% 올라 무려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보였어요. 특정 기간에 추이 자체가 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그러죠. 제가 부동산 강의라면 강의고 칼럼이라면 칼럼에서 통계를 믿지 말고 뭐라고 했죠? 자신의 직관력을 더 키우라고 했죠.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기관, 어떤 회사, 어떤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 어떤 기관, 어떤 국가기관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 장난이에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이런 신문을 보고 나서 어떤 걸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그래서 직관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통계 그 숫자를 갖다 놓고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내는 숫자도 맞을 거고 KB은행에서 내는 숫자도 다 맞을 거고 부동산 124에서 내는 것도 다 맞을 거예요. 누구 말이 맞냐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죠.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큰 그림상 본인이 직관력이 있어서 딱 보고 저 친구가 대충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장난질 쳤구나, 지금 뭘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장난질 쳤구나, 이런 거죠.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집 살 때는 누구 말 믿으라고 민간과 너희 참여는 감정원 통계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유일한 국가 공인 집값 통계 민간과 격차 커 시장 혼선 표본 방식 전혀 공개 안 하고 전문가 보장 거쳐 주장만 전수조사하는 민간과 차이.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는 엄청 높였습니다. 공시지가는 봐봐요. 집값은 10%대 올랐다고 하면서 공시지가는 25% 이상 올렸어요. 그러면 동일한 국가기관이죠. 동일한 국가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세금을 먹일 수 있는 기준 공시지가는 25%, 30% 가까이씩 올리면서 또 그 올린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근거는 비밀이다고 줄 수 없다.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그 데이터를 제공을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기초 자료를 주지 않았던 사례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던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세금 많이 뜯어내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러면서 집값은 별로 안 올랐어. 왜냐 국민들한테 이게 호도하려고 하는
그게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보이기에는 이미 집값은 많이 올라서 정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정책을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굳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일경제신문 사설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꿈틀대는 강남 집값, 결국 공급 확대엔 답이 없다. 서울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강남구 아파트값이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송파구도 보합세로 진입했고요. 대출 규제 강화 골자로 지난해 9월 13일 9.13 대책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 여당은 초강도 추가 대책을 거론하며 집값 상승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은 다르게 보는 듯합니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서울 시민 중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34%고요. 하락 전망이 26%, 앞질렀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 전망은 3월 22%까지 떨어졌으나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국민이 정부 엄포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에서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에 대해서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있죠. 또 뭐 잘하고 있다는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카드를 다 동원했어요. 주택대출 규제, 재건축 인허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공시가격 상한 조정 등 각종 규제에 더불어 3기 신도시까지 발표했어요. 규제의 효과는 8개월 만에 바닥을 다 드러내고 3기 신도시 강남이 아니라 1기 신도시 집값을 잡고 있죠. 신도시 발표 이후 경기 아파트값 하락폭이 서울의 3배가 경기 일산 아파트값 하락이 서울 가격이 3배가 넘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규제 그리고 강남에 떨어진 신도시 개발로는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재건축 억제가 공급을 위축을 이야기해서 강남 집값이 반등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철칙을 이 정부는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고 비틀기도 했는데 애당초 말이 안 되는 하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규제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1주택자 대신 과세 확대가 거론되기도 하고 있고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경제를 가라앉힐 수 있고 부동산이 경제의 하부 요소인데 하부 요소를 잡겠다고 경제 전체를 개박살을 낼 수는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정책의 전체 경제 전략에 부합해야 되는데 강남 집값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죠. 또한 집값은 무리하게 끌어내리기보다는 급격한 변동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남 내 공급 확대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하나씩 일시 급등을 걱정하는 듯한데 임기 중 집값 잡기란 단기 성과가 아니라면 안목을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사설조에서도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비난하는 투로 되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우파 정권이 들어서든 좌파 정권이 들어서든 또 우파 경제 정책을 하든 좌파 경제 정책을 하든 중도 경제 정책을 하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봐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답이 나왔죠. 서울의 집값이 또 서울의 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1번지이고 바로미터이고 그게 기준점 시발점입니다. 지금 뉴스를 지금 전반적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울 집값 오르고 대대강세 오르고 이게 어디입니까? 전국에 있는 광역시 이게 서울시, 광역시 이 정도만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죠? 근데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급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공급이 없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는 거. 그럼 여기 좀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독주나 다세대 1층짜리, 2층짜리, 4층짜리 이거 건물 때려 붓고 아파트 한 30층이나 40층, 50층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공급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 두 가지 빼놓고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단은 박원순 시장이 절대로 뭘 했습니까? 그린벨트는 풀 수 없다. 그리고 서울의 그린벨트는 아주 적습니다. 양이 그 서울을 경계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가 그린벨트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서울의 그린벨트는 아주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계 숫자를 크게 믿지 않고 그 직관력을 키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내놓지는 못해요. 그 데이터를 하면서 하시는 유튜버 중에서 아포유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각종 데이터들을 다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이터를 많이 하고 싶으면 거기 강의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것은 직관력을 키우라고 했는데 하여튼 서울에 그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 그린벨트 구역 재개발할 개발 제한 구역 땅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만 안 한다고 했죠. 재건축은 절대 그 서민 약자들이 몰락해서 나가서 그거 못 해준다고 하죠. 그러면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안 돼요. 어디만 공급하니까 짜투리 땅, 그다음에 무슨 역세에 무슨 그 지하철 그 위에 기차역 위에 짓겠다고 하는데 아니면 도로 위에 짓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것이 공급이 되면 몇 채나 공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시내에서 새로운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계속 해마다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량이 없으니까 잡으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만약 우파 정부가 그 재건축을 이렇게 진행을 쉽게 허락을 내주면 집값이 그 공급이 많이 돼서 집값이 잡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우파 정권이 아니면 그런 정권이 다른 정권을 해서 쉽게 말하면 서울 시내에다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물량을 공급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1, 2년 만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재건축하고 동의 얻고 조합 구성하고 또 행정 절차 보고 그러는데 3, 4년 금방 넘어가죠. 보통 잘 하다 보면 10년도 그러다 보면 땅 가격은 계속 상승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 4, 5년, 5, 6년, 10년지 가면 어떻습니까? 인건비 가만히 있습니까? 철근 가격 가만히 있습니까? 레미콘 가격 가만히 있습니까? 유리 가격 가만히 있어요? 벽지 가격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 있는 잡부들 목수, 철근공, 그런 노인비, 그 다음에 중장비 대금, 그런 모든 대금들이 가격이 가만히 있냐고요.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 상품을 예를 들어서 올해가 19년인데 19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아파트 모델이 3, 4년 전에 지어졌던 것하고 동일하게 내놓으면 그러면서 가격을 동일하게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거꾸로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시설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데 최신 시설을 넣다든지 강도를 더 아파트 강도를 예를 들어서 더 강화시킨다든지 지진 대비해서 더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강화 대책을 한다든지 조경시설이 더 멋지게 꾸민다든지 하여튼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내놔야 이게 팔리지. 속된 말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핸드폰을 했는데 지금 최신 모델이 2019년에 나왔는데 2017년이나 2016년형 모델로 이렇게 내놓고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물건 내놓고 핸드폰을 팔면 팔리겠습니까? 팔리긴 팔리되 몇 대나 팔릴 것 같습니까? 조금 안 팔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지금 나왔는데 서울 집값 바닥 찍은 날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에서 지난주 대비 0.01% 올랐고요. 강남 재건축은 9주 연속 상승해서 지금 마이너스 올해 한 3월 15일에 마이너스 0.8이었는데 지금 6월 14일 기준으로 플러스 0.02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로 지금 이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봐보면
부동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여기를 그 대체 폭발하는 대체 투자 시장 이렇게 제목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멍청한데 사람은 멍청합니다. 사람은 멍청하고 사람은 실수도 하고 사람은 오판을 하는데 돈은 항상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죠. 빌딩, 쇼핑, BTS,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해외 부동산, 국내 부동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는 곳에 수익률이 더 좋은 곳으로 순간 이동을 해 갑니다. 순간 이동을 해 간다고 보시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뭐 있습니다. 여기 봐보시면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셋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해서 상품, 홍콩 더센빌딩 투자하고 그 다음에 돈 몰리는 부동산 투자에서 3,954억 원인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지고 국내 부동산에서 826억 원. 지금 현재 국내 부동산 쪼이니까 이거 돈 많은 사람은 해외 부동산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또 탄소 비축권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BTS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겠죠. 그 다음에 너도 나도 부동산 대체 투자 출혈 경쟁 무리한 투자로 손실 우려 뭐 이렇게 대체 투자 리스크 없나 해서 제목도 뭐 달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저는 여기 뭐 해외 부동산은 별로 제가 부동산이긴 한데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뭐 탄소 배출권 또 방탄소년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증권 뭐 주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도록 하고 하여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해서 순간 이동해서 옮겨 다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문 좁아질라 불안심리 집값 부추켜 이렇게 뭐 제목 달렸고요. 서울 집값 7개월 만에 상승, 상계 신도시 재건축 불가 발언 등 강남 아파트 시세성이 더 높아지고 투기 수요 아닌 이주 수요 등이 겹쳐서 일각 지역도 상승 분위기에 동참하고요. 국토부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고 계속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도 뭐 지금 계속 내놓을 예정이라고 계속 협박하고 계속 뭐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상승 분위기로 돌아서 버린 이 입장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지 좀 뭐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GTX, B노선, C노선 뭐 저소 추진해달라 계속 뭐 데모하고 있는 그런 뉴스고요. GTX A노선 착공 기대해서 운정 3지구 상계단지 뭐 수천 명씩 몰려서 모델하우스 뭐 개장 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요런 신문 기사는 광고성 기사입니다. 광고성 기사니까 읽으실 때 뭐 참고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하게 그 부동산을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건설회사들이 돈 주고 광고성으로 기사하면서 기사와 광고가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 2019년 토요일자 6월 16일 토요일자 부동산 뉴스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현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페 공인중개사 대표 임동성입니다. 혹시 광주 전남 토지 상가 아파트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소개를 잘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중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